발암물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익산 장전마을의 농산물이 팔리지 않아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40억 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센터를 짓고 있는데 마땅한 활용 방안도 없으면서 시설부터 짓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20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무관심이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특례시로 지정받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안에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받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의 무관심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을 넘기면 총선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법안이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가 행정과 재정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주는 특례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 6개가 지난해부터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번 회기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지방세 관련 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려는 일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전주시는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나마 처리 가능성이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법안에 따라서는 고양과 수원,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고 국회의원 발의 법안으로는 전주와 청주, 성남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여야가 대체로 법안 처리에 관심이 없고 세부 사항을 놓고는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와 청주시와 연대하고 전북 정치권과 협조하여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마저 놓치면 내년 4월 총선 일정과 겹쳐 법안 처리와 특례시 지정은 5월 말에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뉴스 홍창용입니다. 정기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오늘 처리될 예정이던 새만금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우항공 축사 매입기간 연장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고 균형발전특별법은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전북 현안과 관련된 법률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공공의료대법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20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탄소법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남원의료원 근처에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정부지입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이곳에 공공의료대학을 지어 2022년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공공의료대 설립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상임위에 묶여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 불협화음도 문제였습니다.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이 당론이라고 밝혔지만 같은 당 의원은 왜 전북에만 공공의대를 설립하냐며 사실상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거의 당론이라고 보면 맞고요. 근데 이제 의원 개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을 민주당 공약으로 여겼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도 거셌습니다. 40개 거점병원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단지 의료의 취약기구에 있는 공공의료의과대학을 신설한다고 해서 이런 것에 파격적으로 그렇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집권 여당의 무관심, 전략과 논리 부재가 결국 공공의료대에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에서 활용을 했던 건데 이걸 해주면 결국 우리가 민주당한테 도움 줄 일이 있냐 이런 당략적인 부분으로 가버리면서 문제가 꼬여버린 거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9억 원도 쓸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20대 국회 때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찾겠고, 하지만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20대 국회 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책임론을 둘러싼 후폭풍도 거셀 전망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시가 공공의대법이 국회에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법률안이 보류돼 상당히 아쉽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 법안인데도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하지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도지사, 전북 정치권과 협력해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농산물이 팔리지 않아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건데요. 주민들은 3년째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조속한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한 텃밭에 수확 시기가 지난 배추가 가득합니다. 사과나무 아래에는 빨갛게 익은 사과가 떨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밭도 눈에 띕니다. 아시다시피 밭이 놀고 있잖아요, 지금. 신문도 누가 안 사다 먹고 안 갖다 먹으니까. 지난 2016년부터 익산 장전마을에 집단 암 발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자 수확마저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째 소비자의 외면이 이어지다 보니 주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지. 김치도 다 담아서 팔고 그런 거 말 없었지. 근데 이하단 남서부터 안 팔린다고 안 사 먹는다고 재작년부터 나도 안 났어. 주민들은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 사업 등 후속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거든요. 왜 그런 거니? 외부에서 장전마을 농산물을 사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빨리 이건 정부에서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익산시도 농산물 판매 부진에 장전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전마을 주민이 생계마저 어렵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교수에 대해서 정직 3개월을 의결한 전북대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처분권자인 대학 총장은 징계유예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유예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 A 교수는 지난 4월 같은 과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10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안군이 40억 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인데요. 노인 일자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시설부터 짓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내년 3월이면 문을 여는 부안 노인 일자리 센터입니다. 사무실, 회의실, 강당 등을 갖춘 3층 규모입니다. 공사는 거의 끝나가지만 이 시설을 활용해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지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부안군의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은 91억 원. 이 가운데 청소를 하고 한 달에 27만 원을 받는 형식의 공익형 일자리가 88%나 됩니다. 이런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센터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형 그런 일자리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현재 부안군엔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선 일자리 전문 기관인 시니어 클럽도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구체적인 고민들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건물은 그 의미를 다할 수가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노인 일자리 센터를 건립하는 건 부안군이 처음이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논리교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의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8.92%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액은 지난해 말보다 75조 5천억 원 늘어난 714조 3천억 원이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주요 국가의 경기 부양 정책과 국내외 증시 강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세로 운용 수익률이 9% 가까이로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주시가 내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95명을 모집합니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복지기관 업무 지원이 170명, 공공기관 업무 지원이 94명, 요양보호사 보조 등이 31명입니다. 전주시는 사업 참여 경력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수달이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전주시는 동물원 마스코트로 수달을 선정하고 수달 캐릭터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전주시는 수달이 생태동물원을 지향하는 전주동물원의 정체성과 어울려 마스코트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전주시 덕진동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 투숙객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객실 내부 33제곱미터와 가전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낮 1시쯤 익산시 마동 다가구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말인 내일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1도, 익산 영하 3도, 장수는 영하 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원 14도, 전주 12도, 군산 11도가 예상돼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올 전망입니다.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